네, 이번 장에서는 C++ 라이브러리 STL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 라이브러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또 많이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C++ 라이브러리는 굉장히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하신다면 굉장히 복잡한 기능도 이미 라이브러리에 있는 내용으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구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많이 활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배울 이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는 우리가 데이터를 관리하는데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그런 자료 구조나 이런 것들이 이미 템플릿을 이용해서 만들어져 있는 그 라이브러리가 이제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이 STL을 이용하면 우리가 데이터를 더 쉽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STL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차 컨테이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차 컨테이너라는 말은 우선 컨테이너는 데이터가 각종 변수 값들이 이제 관리가 된다. 관리가 되는 컨테이너다라는 것을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순차라는 말이 앞에 붙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순서가 있는 컨테이너로 관리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차 컨테이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차 컨테이너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벡터라는 STL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 벡터는 단순히 값을 넣고 빼고 이런 기능들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런 기능들을 왜 사용하느냐? 우선 STL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단순히 배열을 사용한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배열을 사용하는데 이 배열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트형 배열을 100개를 만들어 놓겠다. 이렇게 만들어 놓죠. 근데 100개를 사용하다 보니 이게 더 필요한 경우가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100개가 아니라 한 200개로 늘렸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200개짜리 인트형 배열을 다시 만들게 되죠. 그리고 요 앞에 100개를 여기 있는 내용을 복사해야 됩니다. 복사하고 101번째부터 우리가 쭉 써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200개도 필요 없는데 다시 100개를 써야 되겠어. 그러려면 이 배열을 줄일 수가 있나요? 배열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배열을 줄일 수가 없고 100개짜리 배열을 다시 만들고 이 앞에 있는 100개만 다시 복사를 해오겠죠. 근데 이런 과정들이 프로그래머가 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짜증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왜냐면 이것들이 이제 메모리를 관리하고 데이터의 크기를 관리하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직접 이렇게 배열을 이용해서 한다고 하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 STL에서 이제 벡터라는 기능을 제공하는데, 이 벡터는 어떻게 동작하냐면 우리가 데이터를 하나 넣어줍니다. 데이터를 입력하면 그 크기만큼 이제 크기가 할당이 되죠. 또 입력하면 또 하나가 또 할당이 돼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1, 2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입력하면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입력하면 또 가지고 있고.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런 배열의 문제점들을 하나도 가지지 않고 알아서 이제 템플릿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타입이 STL 라이브러리가 벡터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벡터의 특성에 대해서 보시면 연속적인 공간에서 원소를 저장하고 관리한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것들이 배열의 크기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연속적인 공간에서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원소 100개, 200개는 그렇게 많지 않을 인트형 원소 100개, 200개는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지만, 뭐 1억 개, 10억 개, 100억 개, 1조 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요 목록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크기가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벡터를 이용해서, 이제, 알아서 공간을 할당하고 관리하도록 해주는 것이 프로그래머한테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기에는 굉장히 이득이 되는 것이죠. 쉽게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벡터가 이제 연속적인 공간에서 원소를 저장하고 관리를 알아서 해준다. 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단방향으로 원소를 저장하는 컨테이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방향이라는 것은 한쪽으로만 데이터를 추가하고 뺄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주요 멤버 함수를 보시면 원소 추가, 삭제, 접근 위한 멤버 함수들이 있는데 원소 추가는 push back이라는 함수가 있고 inser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push back은 아까 여기서 보셨듯이 마지막에 원소를 추가하는 거죠. 1이 있으면 그 뒤에 이제 2 여기 추가되고 푸시백 3 하면 이제 여기 3 푸시백 4 하면 여기 4 추가적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마지막에 원소를 추가하는 거고 인서트는 특정 위치에 원소를 추가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죠. 근데 인서트 2,5 하면 요 사이에 이제 5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실제 이 배열로 하려면 굉장히 복잡한데 여기 뒤에 있는 것들을 한 칸씩 다 밀어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데 벡터가 알아서 해줍니다. 그리고 원소 삭제는 popback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 back, 요 맨 뒤에 있는 요 원소를 하나씩 가져와서 삭제해주는 것이 이제 popback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레이즈는 특정 위치에 있는 원소를 삭제해주고요. 그 다음에 원소 접근은 우리가 배열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하는 요 괄호 오퍼레이터 사용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 2, 5, 3, 4가 있다고 하면 여기 요 벡터에 첫 번째를 접근한다고 하면 요 값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괄호 원소도 사용할 수 있고 괄호 오퍼레이터를 사용할 수 있고 at를 사용하면 특정 위치에 있는 원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함수들도 각자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벡터의 사용 예를 다시 살펴보시면 벡터 이렇게 쓰고 태블릿이기 때문에 데이터 타입을 써줘야 됩니다. 인트형 데이터 타입 그리고 변수는 이름은 v로 하겠다. 그리고 3,1을 하면 3개의 원소를 1이라는 값으로 채워서 미리 저장하겠다. 라고 하면 먼저 얘가 벡터가 이제 사이즈를 이렇게 잡아놓고 사이즈만큼 이렇게 잡아놓고 1로 채워 넣습니다. 그 다음에 푸시백을 하면 맨 뒤에 이제 10이 추가되죠. 푸시백 20 하면 20이 추가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소에 7을 입력하겠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입니다. 배열도 여기가 첫 번째 원소가 0이죠. 인덱스가. 그래서 이 두 번째 원소를 여기 1을 7로 변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7이 되죠. 그거는, 요거 갖고 동일합니다.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인지하시고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팝백을 하게 되면 여기 맨 뒤에 있는 값을 하나 가져오고 이 값을 해제합니다. 그래서 요만큼만 이제 벡터에서 관리하게 되고 요 값을 이제 제거하는 거죠. 그 다음 다시 한번 팝백을 하게 되면 마지막에 있던 10을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여기까지만 이제 벡터가 관리하고, 이레이즈를 하게 되면 원소를 하나 지우는 건데, V다 비긴이 어딜까요? 맨 앞에를 얘기합니다. 맨 앞에를 얘기하고, 비긴 바로 다음에 거를 얘기하면, 여기 위에서 보면, 비긴은 여기를 얘기하고, 비긴 다음은, 바로 다음은 여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1 값을 제거를 하고, 뒤에 있는 것을 앞으로 한 값씩 떼기입니다. 그래서 1이 있고, 그 뒤에 7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도 이제 벡터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건데, 이게 배열로 한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울 것이죠. 그 다음에 assign 6, 9 하게 되면 6개 원소를 다 9로 채워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채우고 pushback 하고 100이라는 값을 넣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벡터에서 capacity라는 것이 있습니다. capacity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capacity가 확장이 돼서 이렇게 마지막에 100이라는 숫자를 값을 넣어주게 되는 것이죠. 요거는 메모리 관리에서 살펴볼 텐데, 메모리 할당 정책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capacity라는 것이 있는데, 벡터가 이렇게 메모리 공간이 있고, 메모리 공간만큼 이렇게 capacity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를 들어서 capacity가 100이라고 하면, 이게 push 100을 하게 되면, 지금 capacity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하나의 공간을 더 가져야 되죠. 그러면 이제 이 값을 다른 곳에 복사를 하고, 이제 capacity가 2개가 되게 됩니다. 또 한 번 push 100을 한다고 하면, 이제 capacity를 늘리고, 이제 capacity를 이만큼 늘리고, 기존에 있던 값을 카피를 하고, 이제 세 번째 값을 넣게 되는 거죠. 또 push 100 4를 하게 되면 capacity가 4개이기 때문에 여기다 그냥 넣어주면 됩니다. push 100 5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여기서 지금 4개 capacity가 4인데 다시 한번 늘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간을 늘리고 값을 복사하고 마지막에 값을 추가해 줍니다. 6을 하게 되면 여기다 넣겠죠. 그래서 6이 이렇게 들어가고 7, 8을 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캐패시티가 다 찼기 때문에 다시 푸시백을 하면 공간을 새로 할당하고 이렇게 카피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값을 넣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벡터의 메모리 할당 정책인데, 벡터의 메모리 할당 정책은 책에 보시면 딥 카피가 아니라 얕은 복사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13장에서 다시 본다고 하는데, 이제 13장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DQ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Q는 우리가 벡터는 뒤에서만 푸시백을 이용해서 뒤에서만 데이터를 추가해 줄 수 있었는데, DQ는 양쪽에서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 엔디드 Q의 약자로 이제 DQ가 되고요. 더블 엔디드 Q의 약자로 이제 DQ가 되고, 이제 앞에서도 넣을 수 있고 뒤에서도 넣을 수 있는 자료 구조가 DQ입니다. 그래서 원소를 보시면 벡터에서 제공했던 이제 푸시백이 있고, 이거는 이제 뒤에서 마지막에 원소 추가하는 거고, 푸시 프론트도 있습니다. 앞에 원소를 추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서 제공했던 이제 인서트도 있죠. 그리고 원소 삭제는 팝, 백, 아니면 이제 팝 프론트 이렇게 제공하는 것이죠. 접근은 이제 벡터와 동일합니다. 사용 예를 보시면 이렇게 해서 DQ int형 데이터 타입으로 DQ라는 이름을 쓰고 두 개의 원소 공간을 1로 채워 넣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채워 넣고요. 그 다음에 푸시백을 하면 마지막에 이제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 푸시백 20을 하면 여기 들어가게 되고 푸시백 30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근데 푸시 프론트 이렇게 하게 되면 물리적인 메모리 공간에서 앞에다가 이 데이터를 놓는다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여기다 데이터를 11을 놓고 여기 기존에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다 한 칸씩 뒤로 밀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배열의 경우에 0번째 인덱스에 값을 넣으면 기존에 있던 값들을 한 칸씩 다 밀어줘야 되죠. 그래서 요 푸시 프론트를 하게 되면 이 앞쪽에 들어가는 데이터를 이렇게 따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쭉쭉쭉 이렇게 넣게 되면 22, 33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푸시백하고 푸시 프론트가 들어가는 게 다르다. 하지만 DQ의 상태, 이거는 물리적인 공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DQ의 상태를 보면 프론트는 이렇게 들어가 있고 백도 이렇게 들어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팝백을 하면 이제 뒤에서부터 이렇게 하나씩 가져오게 되고요. 팝프론트를 하면 이제 앞에서부터 이제 하나씩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공간까지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크게 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동작한다. 하지만 논리적으로는 하나의 공간처럼 이렇게 관리가 된다 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DQ의 메모리 할당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배운 벡터는 저희가 푸시백을 하면 하나의 공간씩 계속 추가되는 그런 구조로 메모리를 할당하게 되는데, 이 DQ는 여러 개의 블록을 하나의 블록에게 계속 할당을 받아서 푸시백과 푸시프론트를 할 수 있게 한다 라고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메모리 순서로 이렇게 블록을 연결해서 관리한다 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는 우리가 자료 구조를 배우게 되면 더블 링크드 리스트라는 데이터 자료 구조를 배우게 되는데, 그런 구조로 이제 구성된 컨테이너입니다. 이게 뭐냐면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좀 잘못됐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열 같은 경우에는 순서대로 이렇게 쭉 데이터가 관리가 되죠. 데이터가 관리가 되는데 이 실제로 요 배열이 메모리 공간에 있을 경우에도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메모리 공간에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링크드 리스트라는 것은 이 순서가 우선 요 각각의 원소가 그 메모리 공간에 이렇게 있으면 임의의 장소에 잡히게 되고요. 임의의 장소에 이렇게 잡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배열과 같이 이렇게 순서를 따로 순서를 따로 이제 이게 순차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순서를 따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링크드 리스트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 1이고 여기 두 번째고 세 번째다 그러면 이 첫 번째는 너의 다음은 얘다 라고 알려주고, 두 번째는 두 번째의 다음은 얘다 라고 알려줘요. 이렇게 해당 원소의 다음 원소를 이제 따로 관리하는 데이터 구조가 이제 더블 링크드 리스트고요. 링크드 리스트인데, 이제 다음 원소만 이렇게 가리키게 되면 뒤로 돌아갈 경우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각자 이제 이전의 원소까지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원소의 이전 원소는 얘다. 그리고 두 번째 원소의 이전 원소는 얘다 라고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블 링크드 리스트는 각자의 원소의 순서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 포인터를 이용해서 다음 원소의 위치 그리고 이전 원소의 위치를 가리키는 것이 더블 링크드 리스트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더블 링크드 리스트는 또 특징이 그 다음 위치와 이전 위치를 가리키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게 이제 포인터거든요. 데이터 타입의 포인터인데 포인터만큼의 메모리 공간을 추가적으로 할당해 줘야 된다. 각 원소별로. 배열은 그런 게 없죠. 배열은 그냥 값만 딱 저장하고 순서는 메모리 위치에 의해서 자동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는데, 요거는 더블 링크드 리스트는 다음 원소와 이전 원소를 가리키는 이제 메모리 공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멤버 함수를 보시면 이제 pushback, pushfront, insert 앞에서 본 것과 동일하죠. 그래서 원소 삭제도 동일하게 됩니다. 원소 접근이 이제 프론트와 백이 있는데, 요게 이제 메모리 공간의 특징, 요 데이터 타입의 특징인데, 아까 벡터에서는 요 오퍼레이터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여기가 0번째를 기준으로 해서 몇 번째 위치를 가리키는지를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메모리 주소를, 크기만큼만 이제 계속 증가시키면 되기 때문에 쉽게 찾아갈 수 있는데, 리스트에서 요 원소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뭐 1275번째다 이렇게 되면 여기가 0번째죠 0번째부터 계속 그 다음 주소 그 다음 주소 그 다음 주소 그 다음 주소 계속 찾아가야 됩니다. 1275번째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프론트, 가장 앞에 있는 원소, 그 다음에 백, 마지막에 있는 원소를 만을 이제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스트의 메모리 할당 영역 보시면 먼저 인트형으로 이제 만들고 푸시백 10, 20을 하게 되면 처음에 이제 10이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리비와 넥스트를 이렇게 서로 가리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30을 보시면 30이 추가되고 요 메모리 포인터가 이렇게 서로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푸시백 이렇게 하게 되면 각자의 서로의 값들을 계속 추가해서 이렇게 메모리 공간을 추가적으로 할당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거는 그 자료 구조를 배우면 아마 제일 먼저 배우게 될 자료 구조인데 그 수업 시간에서 배우게 되므로 이 책과는 너무 이제 좀 범위가 동떨어지므로 이 정도까지만 공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